그러면은 드라이브 상태에서 사이드를 채우면은 기아가 중립으로 빠져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또 드라이브로 변경이 안 돼요.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한데. 안녕하세요, 안과장입니다. 앨리슨 미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현대 마이티라든가 메가트럭, 파비스에도 앨리슨 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프리마, 노부스에도 앨리슨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안과장이 최근에 앨리슨 미션 프리마 윙바디를 매매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10년 전, 15년 전 화물차 운전을 하셨던 분들한테 앨리슨 오토 미션을 이야기를 하면은 앨리슨 미션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번 그거를 알아보려고 안과장이 조금 공부했습니다. 사실 안과장이 빈 차로 타고 다닐 때는 ZF 미션이나 앨리슨 오토 미션이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ZF는 다이얼식 미션이고 앨리슨 오토는 버튼식 미션이에요. 사실 이게 누르기는 좀 불편해요. 다이얼식이라든가 일반 승용차만 운전을 하다가 현대차에 들어가죠. 버튼식 미션이. 버튼식 미션을 누르면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운전하기는 오히려 더 편해. 앨리슨 오토가 더 비싸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데도 더 비싸. 항상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외차 사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든지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앨리슨 오토가 미션 오일 교체하는 비용도 비싸고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더 비싸다고 해요. 하지만 ZF 미션보다는 오래 탄다. 오일만 교체를 하고 120만까지 탄 차량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차량들은 보면은 축이 없고 정말 가벼운 것만 운행을 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프리마를 보러 가서 운전석 뒤에를 보면은 ZF 미션에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차주분들이 그냥 오토다라고 해서 ZF 미션일 줄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면 이게 무조건 앨리슨 오토다. 또 안과장이 앨리슨 오토를 판매를 했을 때 차주분들이 미션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안과장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앨리슨 미션은 고장이 나면은 통째로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또 드라이브로 변경이 안 돼요.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한데 꼭 브레이크 살짝 밟고 드라이브를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드라이브로 변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1단. 그리고 여기서 바로 후진으로 갑니다. 브레이크 밟고 후진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시동 끌 때는 N단. 운전을 하다가 드라이브 넣고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하고 시동을 꺼.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N단을 넣어주고 기아 중립을 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요즘 나오는 외차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자식이라 가지고 드라이브 넣은 상태에서 시동을 꺼도 사실 알아서 중립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10년 전에는 이 기술까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안전을 위해서 또 그럴 수도 있죠. 가장 편한 건 뭐냐, 드라이브 넣어놓고 사이드를 풀러요. 그럼 차가 앞으로 갑니다. 왜 편하냐면은 좁은 골목길에서 반대쪽 차선에 주차를 해야 돼요. 앞으로 갔다가 후진만 누르고 엑셀 안 밟아도 돼. 발이 그냥 브레이크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갈 것 같으면은 또 드라이브. 좁은 길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밟고 전진. 엑셀을 안 밟아도 차 간다. 가장 장점. 요즘 나오는 이제 320마력 프리마, 부스텐, 더센 같은 모델은 드라이브만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가요. 이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차를 돌릴 때도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앨리슨 오토는 오르막 밀림 방지가 없어요. 또 뭐가 있냐, 드라이브 놓고 주행을 하다가 신호 대기에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이드를 채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상태에서 사이드를 채우면은 기아가 중립으로 빠져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 ZF 미션은 드라이브 둔 상태에서 사이드를 채워도 미션하고 사이드가 별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인 상태로 신호 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이드 풀고 바로 이제 출발하면 되겠죠. 근데 앨리슨 오토는 그게 안 되더라고. 이거 하나는 진짜 좀 불편하다. 그래서 신호 대기에서 사이드를 채우고 다시 N단 넣고 드라이브 넣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다시 드라이브 넣고 출발. 또 아무것도 안 밟아도 차가 앞으로 가는 습성이기 때문에 신호 대기에서 내가 아차하는 순간 앞차하고 접촉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나는 브레이크 밟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ZF 미션은 앞으로 안 가죠.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ZF 미션은. 근데 앨리슨 오토는 그냥 드라이브만 넣고 아무것도 안 밟아도 차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이드를 채우는 건 저는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안과장도 신호 대기 하고 있다가 ZF 미션이었는데, 오토미션이었는데 저는 브레이크 밟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앞차를 쿵 박았어요. 접촉사고. 스타리아를 박았는데 진짜 완전히 그냥 천천히 가다가 박았는데 스타리아 뒷문짝이 140만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140만 원 물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항상 신호 대기할 때는 사이드를 채워요. 아무리 내 눈에는 평지라고 하지만 이게 오르막길일 수도 있고 이게 내리막길일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것도 뭐 이제 하이로우처럼 적응되면 이제 또 금방 하시겠죠. 앨리슨 오토가 더 비싼데 오르막 밀림 방지 이지1 스타트 그게 없어. 이지1 스타트가 없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오르막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안과장이 처음에 화물차 운전할 때는 오토도 많이 없었지만 오르막 밀림 방지 없는 차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우리 선배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사이드를 채워라. 현재 오르막입니다. 현재 오르막에서 제가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뗀다. 브레이크를 떼면은 차가 뒤로 밀려요.
오르막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 차가 뒤로 밀립니다. 아무리 앨리슨 오토가 앞으로 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지만 오르막길에서는 뒤로 밀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사이드를 채워요. 사이드를 채우는 순간 다시 기아가 중립으로 바뀌겠죠. 다시 드라이브가 들어갔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발은 브레이크 떼면 돼요. 브레이크 발을 뗀 상태에서 발이 엑셀로 갑니다. 사이드를 풀으면서 동시에 출발하면은 뒤로 절대 안 밀려요. 사이드를 채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엑셀을 밟으면서 RPM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왜 그러냐면은 사이드를 푼다고 해가지고 사이드가 1초 만에 안 풀리거든요. 뒤로 지금 한 1cm도 안 밀리잖아요. 오르막 밀림 방지가 없는 차량들은 여기 사이드를 채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ZF 미션은 드라이브 상태에서 사이드를 채워놔. 그러면 기아가 중립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앨리슨 오토는 기아 중립 갔다가 드라이브를 눌러줘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불편하네요. 저는 그거 말고는 미션 오일 교환하는 게 좀 비싸다. 그리고 이제 ZF 미션은 사실 어디 가나 수리가 돼요. 앨리슨 오토는 지정된 정비 공장이 있어요. 부산에는 또 기장 정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앨리슨 오토는 또 정비하러 갈 때 타타 대우를 가든지 앨리슨 오토 정해진 데를 가야 된다. 미션 오일 교환하면서 미션 오일 코크를 구매를 하려고 타타 대우 부품 가게 가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ZF 미션보다는 오래 쓴다. 연비 좋다고 하는데 사실 연비 좋은 건 모르겠어요. 출력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출력이 좋은 건 모르겠어요. 20년 전에는 메가트럭이 앨리슨 오토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어른들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5톤 차는 스틱이다, 수동이다, 5톤 차를 누가 오토 미션을 사냐, 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20년 전에 현대에서 앨리슨 미션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과거 옛날 10년 20년 전부터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앨리슨 미션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차주분들 만나면서 앨리슨 오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대 중에 한대, 그분들이 나는 앨리슨 오토를 샀는데 고장이 많이 났다, 계속 고장이 난다, 뭐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건지. 저 옛날에는 20년 전에도 얼마나 과적을 많이 할 때예요. 20년 전에 현대에서 앨리슨 미션하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 그때 인식이 안 좋아진 거를 프리마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앨리슨 미션도 다르다고 합니다. 카운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마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메가트럭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요즘에 파리스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프리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25돈에는 앨리슨 미션이 들어간 건 못 봤어요. 하지만 내가 새 차를 살 건데 앨리슨 미션이랑 ZF 미션이랑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비싸도 ZF 미션을 사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비싸도. 내가 새 차를 살 때는. 근데 중고차 살 때는 앨리슨 미션이 차가 더 싸요. 같은 오토라고 봤을 때 ZF 미션보다 앨리슨 미션이 더 저렴합니다. 수동 미션보다는 당연히 비싼데 ZF 미션보다는 앨리슨 미션이 저렴하니까 중고차 살 때는 앨리슨 미션이 맞다. 그리고 타보면 또 부드러운 느낌, ZF보다는 부드러운 느낌. 네, 엑셀을 안 밟고 그냥 브레이크만 밟았다 뗐다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 좋아. 이렇게 오늘은 앨리슨 오토가 장착이 된 프리마 차량을 봤고, 국내에서 중고 화물차를 구매를 할 때 앨리슨 오토랑 ZF 오토랑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구매를 할 때 체크를 하고, 꼭 알고 내가 구매를 하면 돼. 그냥 버튼식 오토예요, 다이얼식 오토예요, 이렇게 해서 구매하지 마시고, 중고차를 살 때는 앨리슨 오토가 좋다. 왜? 가격이 좀 저렴하다. 유지 보수하는 데는, 미션 오일 교환하는 데는 한 15만원 정도 더 들어갔어요. 미션 오일 교환 주기가 또 길다. 하지만 내가 새 차를 산다, 안가장은 ZF 미션을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새 차를 구매를 할 때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중적인 ZF 미션 어디 가나 수리하기 좋고, 내가 또 축이 안 달린 차량을 구매를 한다, 그리고 나는 가져갈 일이 없다 라고 하면은 앨리슨 오토를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또 팔 때 앨리슨 오토가 인지도나 인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저희가 매입할 때 가격이 조금 낮아요. 그러면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